필리핀 지역에서 가장 악명이 높을 거예요. 총기 살인 사건이 일주일에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이요? 부탁하면 이제 킬러 고용해주겠다. 사실 인데 형부살인을 어떻게 연결하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 체포 계획을 세우고 돌입을 하는데 또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왜 또? 지금 출연권 2번 남았어요. 아니, 그거 세고겠어요. 너무 좋아요. 자, 형사 데스크 오늘은 필리핀 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필리핀 경찰들이랑 일하기는 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경찰청이 그냥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필리핀은 마을 담장으로 좀 둘러싸여 있어요. 마을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경찰청 건물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매점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다. 경찰청 안에 장례식장이 있다. 상조 회사도 해요? 그 왜 있는 거예요? 필리핀 경찰들이 참 많이 죽거든요. 총기 그래서? 소지가 자유롭게 돼 있어서 범죄 단체 조직들과 경찰이 결탁된 경우도 있고 청부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대 범죄 조직이 자기한테 위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야. 실제로 제가 떠나기 2달 전에 제 파트너,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파트너 경찰이 집에 돌아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건맨, 청부 살인업자한테 네. 총을 맞아서 죽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무슨 일에 연루가 됐길래. 경찰청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지역 경찰에서 관련된 조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살해를 했는지 밝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누가 연결된지는 모릅니다. 근데 CCTV를 한번 봤어요. 2명이 한꺼번에 타는 오토바이가 경찰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신호등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와서 뒤에 앉은 사람이 경찰 그 파트너를 쏘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경찰청 안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던.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곳이네. 사실 코리안 데스크 하면 이제 필리핀 사건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2016년 4월 1일 날 발령을 받았어요. 바로 5월에 필리핀 마닐라 부근의 안티폴로, 거기 이제 따이따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57세 한국인 선교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다, 진짜. 근데 따이따이는 거긴 또 어디예요? 마닐라 동쪽의 시골 도시예요. 이제 마닐라가 서울이라고 치면 포천 정도 위치에 있는, 근데 이제 포천보다 훨씬 시골이고 바닷가를 낀 산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출동하셨어요? 네,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따이따이 경찰서에 동행을 요청하러 갔는데 형사가 3명이 있더라고요. 3명 중에 누구라도 같이 가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이 너무 많다. 아주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총기 살인 사건이 일주일에 한 명씩 난답니다. 일주일에 한 명씩이요? 네. 그래도 이제 대사관에서 정식적으로 같이 요청을 하니까 형사 1명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이 낯선 동네에서 외국 경찰이 뭐 혼자 가서 길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 특성도 모르는데 혼자 수사한다는 큰일 게 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강도였을까요? 현장에 가서 일단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피 묻은 농구 저지 하나가 구석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네? 피의 품은 뭐가 없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누구 옷인지는 모르겠고 해서 한국경찰청에 현장감식 요원, 프로파일러 그리고 CCTV 분석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합성 수사팀이 들어오기 전에 CCTV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다. CCTV가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동네는 CCTV 없어. 일단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장 봤으니까 자기는 가겠다. 야, 이건 시골 마을이라서 그래도 탐문이나 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형사한테 한번 같이 돌아보자.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잡고 끌고 다녔어요. 동네를 이렇게 계속 걸어 다녔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가짜 CCTV. 많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여기저기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동네를 돌고 허탈한 마음에 좀 있었는데 해가 어둑어둑 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허름한 가게 밖에 CCTV 테두리에 빨간 불빛이 이렇게 하나둘 켜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녹화되는 거구나. 야, 저건 전기가 들어오는 거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갔죠. 이런 나무 판자 위에 낡은 컴퓨터 3대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동네 PC방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좀 사정을 얘기를 하고 여기 CCTV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시간대를 좀 뜨겠다.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500페소 주인한테 주고 영상 다운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죠. 500페소면은 당시에 한 12,000~13,000원 정도 네네. 네, 되겠네요. 그 옆집에 사리사리 스토어라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치면 구멍가게. 이름도 다 기억하시네. 네네네. 그 우리나라 잡채 같은 판시시라는 볶음 국수를 팔았는데 네. 그게 한 그릇에 15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수 33그릇 정도? 근데 CCTV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수사팀이 우리 수사권이 없으니까 현지 경찰과 같이 농구 저지 감식을 하고 현장 감식하고 다운받는 CCTV를 화질 개선하는 작업도 부탁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운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1시간을 옮기는데 한나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식팀이 밥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네. 옆에 사리사리 스토어에 가서 한식 시켜 먹고 가게에 좀 평상에서 좀 끼니를 좀 때웠습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죠. 가게 주인에게 돈 좀 더 내고 그쪽에 앉아서 계속 일을 좀 해도 되겠냐. 주인이 또 마음이 좋아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진짜 불쌍해서 못 듣겠네. 그러니까요.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영상을 이때 복구해서 화질을 손을 봤어요. 우리 전문가가. 그때 이제 특이한 걸 발견을 했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짜요? 네. 저기 보시면 여기 농구 저지 같은데. 왼쪽이 이제 팔이 없는 농구 저지. 네. 저 저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구석에서 피가 묻은 채. 그리고 그 흐릿한 영상에서 한두 시간 전에 영상이 찍힌 거죠. 저걸 입고 돌아다닌 거네. 저 네네. 등에가 11번 이게 저거 네네. 그건가 보네. 번호인가 보네. 하얀 이 게. 사람이 지금 걸어가는 방향은 피해자의 집 쪽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게 범인의 옷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필리핀 경찰한테 감식에서 찍은 사진하고 CCTV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경찰들이 카톡 같은 왓츠앱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널리 좀 뿌려달라. 그리고 그냥 파일만 보내면 또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감식팀이 있는 호텔 프린트에서 2개의 사진을 이제 칼라 프린트로 한 장씩 이렇게 뽑아서 여러 장을 만들었어요. 이걸 들고 제발 탐문 수사를 좀 해달라. 이 옷을 보면 누군가는 알아볼 것이다. 네. 범인은. 나눠줬더니 이틀 뒤에 연락이 옵니다. 범인을 검거한 것 같다.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범인의 증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증거요? 네네. 어떤 증거를? 범인이 가지고 있던 건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이었습니다. 범인이 노트북을 누군가에게 팔았대요. 그 노트북 가방 안에 뭐 차키도 있고 USB도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기도문을 한글 파일, HWP 한글 파일로 작성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한글 파일은 한국인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은 워드 파일을 쓰고 이게 피해자께 맞구나. 야, 아니 노트북 하나 훔치려고 참. 뭔가를 훔치려고는 들어간 거예요. 들어왔는데 사람을 왜 죽이냐고. 선교사가 누군가 들어온 거를 알고 깨가지고 몸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범인이 처음에는 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마지막에는 LPG 가스통 있습니다. 작은 게. 네, 조그만 거 요만 거 있죠. 네네네. 네. 그걸로 머리를 가격을 해서 피해자가 싸우다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추정하기는 싸우다가 옷이 벗겨진 게 아닌가. 증거를 거기다 놓고 간 셈이 된 그렇죠. 거죠. 아니 그냥 노트북만 들고 가지고 왜 사람을 죽이냐고. 그거 말이에요. 결국엔 잡힐 건데. 아 바보 같은. 이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필리핀 가자마자 뭐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발생한 첫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을 필리핀 피의자가 살해한 사건 중에서는 최단기가 딱 일주일 만에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아 대단하시다. 현지인이 우리 국민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 잡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기 사건이 나면 그러니까요. 자국민들 사건 수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좀 이렇게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죠. 지훈이는 필리핀 지역에서 가장 악명이 높을 거예요. 앙헬레스가. 거기에서 큰 사건 엄청 많이 했죠. 사탕수수밭
박광렬 사건이 좀 많이 이제 다뤄져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청부살인 사건이 정기적으로 나던 곳인데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앙헬레스 지역에서 이제 청부살인 사건이 발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의미가 크다라고 느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과 사건들이 드라마 카지노에 카지노에. 나온 그 사건인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이제 큰 줄기로 드라마 전체를 아우르는 흐름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날이 이제 2015년 9월 17일 낮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인 집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두리안을 먹었던 날이라서 제가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두리안의 그 약간 달콤한 향과 귓속에서 들려오는 그 이제 잔인한 소리, 이제 오묘한 그 감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당시 이제 전화가 영사협력원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근데 영사협력원이 뭐예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사관에서 영사가 출동하는 게 맞는데 인력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지역의 현지 교민들에게 사건 초기 대응을 위촉을 하는 직책이 영사협력원인데 네. 이 당시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영사협력원 분이 필리핀 앙헬레스에서만 한 20년 사신 분이라 한인회에서 사건 사고 담당도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예. 야, 그럼 뭐 반은 형사겠네요. 실제로 이제 수사 자문위원 이런 거죠. 자문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는 예. 이제 워낙 생리를 잘 아니까. 저보다 더 이제 현지의 법 체계나 이제 돌아가는 방향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럼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전화로 들어온 게 사람이 죽었는데 청부살인 같다.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바로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갔죠. 현장에 가보니까 시신은 병원으로 실려간 후고 사건 현장에 보존을 해야 되니까 현지 감식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갔고요. 바닥에 혈흔이 이렇게 퍼져 있고 주변에 탄피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 그럼 탄피라면은 그 총기 살인이었나 본데요. 탄피들이라 그러면 여러 발을 쏜 것 같은데? 그 탄피 들이니까. 네. 사무실에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한국인 1명 있었고 필리핀 2명 있었고 근데 그 안에 그냥 와서 아랑곳 안 하고 그냥 범인이 들어와서 Who is Mr. 박? 그러니까 누가 미스터 박이야? 라고 해서 내가 미스터 박이다 하니까 이제 총기 5발을 발사를 해서 살해를 한 거거든요. 사무실 내에는 아쉽게도 CCTV가 없었고 건물 1층에 CCTV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면이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차가 이제 용의 차량이고 사람 예, 저 킬러가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네. 허리춤에 총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뛰내는. 살해 후에 이제 도주하는 모습. 도주하는 거구나. 네. 이게 지금 대낮에 네네. 한인타운 또 한복판이에요. 사무실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서 막 하고 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청부살해 이제 특징적인 거죠. 청부살해는 실행 완료만 하면 되거든요. 뭐 범인, 뭐 그렇지. 시신 주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맞아. 와서 한복판에서 쏘고 가고 삼겹살 먹다 뒤에서 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게 1분여 안에 일어난 일이었죠. 박 씨를 찾아서 총을 쐈으니까 청부살인이라고 했던 거구나. 면식범이면 아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지. 당시 이제 총성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병원으로 피해자 박 씨를 옮겼는데 사망을 해버린 상황이었고요. 아유, 총 5방 맞았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 이제 벌금 대사에 총 쏘고 청부살인 하잖아요. 그래서 앙헬레스 이지훈한테 방탄복도 보냈어요.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영사는 안 보내는데 필리핀에는 따로 보고해가 방탄복까지 보낼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 앙헬레스였어요. 방탄모도 주시더라고, 방탄모. 근데 총은 안 주셔갖고. 박 씨는 앙헬레스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동산부터 해서 호텔, 카지노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용의자를 나눠보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7군의 용의자가 이제 나온 거죠. 아, 7군, 7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7부류가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네, 거예요. 큰 틀에서. 큰 네, 틀에서 7군이 누구였는데요? 네. 당일에 점심 약속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이제 자주 연락을 했었던 중년의 한인 여성도 있었고 박 씨의 필리핀 비서 이쪽 3사람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는데 이제 알리바이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제외가 됐고
나머지를 이제 주요 용의자로 추적을 하게 됐죠. 그럼 네 부류가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첫 번째 용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그 현장에 있었던 디자이너 목격자. 한국인 남성이었고 당시 이제 부동산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쪽을 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당일날 이 앞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굉장히 목격 진술을 하는데 너무 차분하고 마치 내가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듯한 그런 태도로 야 이게 눈앞에서 사람이 총이 발사되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할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했었죠. 야,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가 있어? 어우, 뭐라 그러던가요? 이게 총격이 정확히 5번 이제 발사됐다. 야, 이것도 그걸 어떻게 어떤 옷을 입었는지 범인이 청바지에 핀티 입고 선글라스 꼈고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의자를 아는 사람처럼 당시 이제 모자가 있거든요. 모자에 줄이 이렇게 되는데 줄의 색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인이 아니라 약간 얼굴이 하얘서 중국인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야, 얘기를 이거 너무 하더라고요. 수상한데,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디자이너잖아요. 그럼 이제 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긴 하죠. 아, 디자이너는. 보통 청부 살인을 하게 되면은 청부업자는 누군지 잘 모르니까 현장에 머물면서 이제 타겟에 도착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종종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남성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거 아닌가? 근데 또 굉장히 수사에는 협조적이어서 몽타주 자체는 현지 경찰이 그래픽으로 그리고 옆에 앉아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완성된 몽타주 사진을 보시죠. 한번. 있어요. 이 모습인데 그 흰 모자에 선글라스. 진짜 디테일한데. 네. 턱선 깎는 것부터 해서 모자의 그 라인이 이렇게 서는 것, 색깔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서 완성된 몽타주입니다. 와, 이 정도면 아는 사람이 그린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 분이 이제 디자인 전공해서 눈썰미가 좋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용의자 선상에서 왜 제외가 된 거죠? 앙헬레스 쪽에서는 청부살인이 90% 이상이고 또 그 청부살인은 거의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이제 금전 관계나 어떤 이익 보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오히려 반대 상황. 이 피해자가 사망하면 오히려 계약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돈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확실하게 이제 배제를 했던 부분이 이 사람이 이제 놀래서 전화가 왔어요. 괴한한테 심지어 유혹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전날에는 누가 커터칼로 가방을 씩 끄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운전하고 가다가 끽 섰는데 옆에서 자동차가 슉 오더니 창문 내리고 총을 쏘는 모습을 탁 하면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필리핀인이. 섬찟하네. 신변 위협까지 받고 그랬으면 용의자는 아니다, 일단. 야, 이 사람은 진짜 무서웠겠다. 네. 그거를 겪으면은. 다음 용의자는 누굽니까? 당시 박 씨가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운영은 한국 조폭들이 했어요. 한국 조폭들이 필리핀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한국 조폭들이 서울, 경기 뭐 이쪽에 근거지를 하던 조폭이 한 4명 정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고 박 씨 죽이고 이 호텔 통으로 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첩보를 듣고 이들을 용의 손상에 올렸죠. 야, 그럼 박 씨가 죽어서 호텔 소유권을 뺏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가족이 있거나 하면 네. 유산으로 소유권이 또 대물림 돼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 씨의 자녀가 입국을 했거든요. 호텔 안에 그 금고에 있는 뭐 채권, 채무, 서류 이런 거 챙기려고 호텔 방으로 다 모인 거죠. 채무 있는 사람은 서류 없애서 채무 없애려고 그러고 그렇지. 채권자는 그거 확보해서 채권 확보하려고 그러고 금전 관계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야, 사람이 먼저야 되는데 돈이 먼저 같아요. 아, 그렇게 돼요 또. 조금 가면.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심지어 뭐 가족도 용의자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결론적으로 조폭 무리들이 의심이 돼서 그 중에서 가장 고참이죠. 왕고라고 하죠. 이렇게 잠깐 면담 좀 하자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범인을 대할 때 기초 조사를 다 하고 나중에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의 순간적인 반응을 보고 싶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불러서 당신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야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너무 자기는 아니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가지려고 살해했다고 말도 안 된다. 이 호텔은 완전 깡통이다. 억울하다고 계속 하더라고. 아니, 조폭들이 억울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호텔을 세울 때 전부 다 투자를 받은 거죠. 방 팔고 골프장 회원권 팔고 네. 이제 그 돈으로 호텔을 올린 거라서 채무 이거를 다 제하면은 호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서 오히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플러스 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배제를 좀 해나가고 있었죠. 좀. 그럼 조폭들은 그냥 호텔 운영만 해준 거였네요. 그럼 범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네. 그냥.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용의자가 드라마 카지노에서 그 최민식 씨의 모티브가 된 이제 실존 인물 차무식이라고 차무식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주인공이죠. 드디어 등장을 하네. 차무식이 나오네. 차무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차무식이 피해자랑 카지노에서 이제 정키빵을 운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키빵이 뭐예요? 정키빵? 정킷이라는 게 원래 남의 돈으로 여행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카지노에서 돈을 다 대주고 VIP 고객을 모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방도 대주고 뭐 비행기 값도 내주고 VIP 고객이 카지노에서 쓰고 간 돈의 몇 퍼센트를 받아요. 정kit빵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호텔 카지노한테 이 테이블 빌려서 이렇게 임대 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 한창 이제 퍼졌던 소문이 차무식이 이제 박 씨를 죽이고 정kit빵을 다 소유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 남자가 죽인 거다. 이 남자를 검거해야 된다. 이 교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오해받을 짓도 많이 하잖아요. 또. 카지노 드라마 보면 거기서 이제 빅보스라고 필리핀 인물, 그 킹메이커라고도 소개가 되는데 맞아요. 카지노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인물, 그게 실존 인물이거든요. 영향력이 엄청 세고 산하에 뭐 킬러 조직을 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서 같이 일을 한다. 실제로 같이 일을 했고요, 사실. 맞아. 그 할아버지 그 맨날 그 차무식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보고하고 뭐 얘기하고 허락받고 막 하잖아요. 약간 보스 타입의 완전. 예. 필리핀 카지노 쪽은 이 사람이 꽉 잡고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고 뭐 하루에 몇십억씩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로또 사업, 도박 사업을 이렇게 해서 경쟁자 다치고 이제 탑에 오른 사람인데 굉장히 권력자고 무서워해요. 필리핀 운전기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름을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야? 자기들은 그냥 알파라고 부른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야, 입에 이름을 거론하기도 무섭다고 그러니 참. 근데 또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굉장히 셌던 게 와이프가 또 주지사, 또 아들이 시장, 딸이 뭐 저쪽에 부시장. 이게 실존 인물이라니까 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이름이 봉피네다예요? 네네.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고. 진짜요? 소문이 많죠. 소문이 많은데 이제 카더라도 있고 진짜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고요. 차무식 그 모티브가 된 인물 자체가 무슨 사건이 나면 항상 배우로 의심받는 사람, 머리도 비상하기도 하고 필리핀 내에서 총기협회 뭐 사람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강력 사건 나면 한 번쯤은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 같은데, 그죠? 그래서 당시 한국에 사건이 있어서 수배가 있는 상황이었고 검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호텔 카지노 내에서 검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필리핀 경찰 사무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나요? 검거하고 나서 집에서 있는데 필리핀 경찰 수사 대장이 전화가 와서 야 지금 봉피네다랑 와이프랑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지금 엄청 항의를 한다. 우리 호텔에서 이 작전을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 항의를 해서 이거 한국 경찰이 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 경찰 어딨냐 데리고 와라 막 지금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현지 경찰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당분간 몸 조심해라. 아유, 우리도 좀 몸 조심할게. 제가 일주일 휴가 내고 집에서 이제 밥만 먹고 나가지 않고 이제. 야, 진짜 무서웠겠다. 집에 있어도 더 불안할 것 같은데, 왜냐면 알 거 아니에요, 집도 다. 그렇죠. 이건 휴가될 일이 아닌데. 은닉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방탄복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방탄 모자도 보내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실제 드라마는 드라마이지만 거기서는 범인은 아니었잖아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의심점은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이제 친한 관계였어요. 용의선상에서는 제외가 됐죠. 네. 야, 용의선상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다 제외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라는 거죠, 이게. 네.
당시 이제 저도 계속 다른 사건들이 몰려오니까 바쁘게 지내다가 2016년 여름 제가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정보원들 만나서 첩보를 얻다가 갑자기 한 정보원이 아주 디테일한 첩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첩보를 줬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살고 있는 투자자인데 이제 박 씨 호텔에 한 5억 정도 투자를 했고 이제 수익 생기면은 박 씨가 돈을 일정 비율로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항의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엄청 했더니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필리핀이야 여기 뭐 여기서 까불면은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모욕적으로 대하니까 계속 그게 쌓인 거죠. 나중에는 투자금도 필요 없고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던 와중에 다른 한국인과 결탁이 돼서 킬러를 고용을 해서 실행이 됐다라는 꽤나 구체적인 첩보였습니다. 야, 모욕감 때문에 그건 모욕감 때문에 나온 영화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대사. 아니 안 하셨으면 다들 말리더라고요, 저 연기를.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봤어요. 첩보를 받고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일단은 이제 증거를 모아서 잡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다른 일이 생긴 건가 중간에? 사건 발생 2달 후에 그 총 쏜 사람을 현지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서두에 얘기를 안 드렸냐면 몽타주가 새롭게 작성됐어요. 새롭게 작성이 돼서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인물. 그 실제 총 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검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내무부 장관이 우리 한국 대사관 대사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진범이 검거됐다. 얘 맞다. 이 사건 끝. 이렇게 딱 통보를 해버린 상황이라 다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건을.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이거를 한국에 이제 가져가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제가 스스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이제 경찰청에 보고도 안 했고 입을 틀어막고 이제 얘기를 안 했죠, 혹시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의감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파트너를 찾아서 이상훈 팀장님이라고 정말 이제 믿을 수 있는 그 수사팀을 만나게 됐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이상훈 팀장이 누구냐면 2014년 필리핀에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을 필리핀행 비행기를 끊어주고 유인해서 죽였던 사건이거든요. 이걸 수사했던 담당자였어요. 그 호텔 방 안에서 난 사건. 이분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이제 기억 남는 게 한인마트에서 소주를 한 병 사오셔갖고 이제 호텔 그 인근에 소주를 쫙 한 병을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시라고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은 그냥 사건 맡아서 쳐내듯이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사건 얘기를 꺼냈어요. 이런 청부살인 사건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저랑 같이 하시죠. 사람 죽인 놈 잡아야죠.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 듣고 정말 눈물 날 뻔했죠, 사실. 야, 진짜 멋진 한마디, 멋진 분이시네. 근데 왜 용용이 안 나왔을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돌아오면 그 사건은 손을 놓게 되죠. 근데 그 사건을 끝까지 갖고 계시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멋지세요. 다행히 이제 양쪽에서 다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열어서 증거 모으고 이제 종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좀 첩보가 사실이었어요? 네, 첩보는 거의 다 사실이었고 그 시점이나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일치를 했고 최초의 청부를 의뢰한 사람은 한국에 사는 사람, 청부살인을 연결해준 사람은 필리핀에서 식당 운영하는 이제 한국 교민 여사장. 투자자가 화가 나갖고 한인 식당에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됐는데 식당 여사장인데 청부살인을 어떻게 연결하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 이 여사장이 자기 남자친구가 필리핀 이제 공무원인데 부탁하면 이제 킬러 고용해주겠다. 이게 성공하면 호텔 안에 한식당을 뭐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 둘 사이에 착수가 된 거죠. 착수금이 여사장에게 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다 했고요. 야, 이 드라마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스토리가.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사장 이제 체포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데 또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왜 또? 갑자기 한식당 정리하고 이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 준비는 다 됐는데. 예. 도망간 거네 그냥. 아주 영약하네. 아주. 그럼 그 투자자는요? 투자자도 도주했어요? 투자자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여사장을 먼저 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찾느라고 6개월이 지나고
이제 2020년 1월 앙헬레스 이제 한 식당에서 여사장이 이제 나타난다 이런 이제 첩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잡았어요? 드디어 이제 잡았고요.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거죠. 이제 당신 살인 교사죄로 이제 체포한다. 수갑을 채우니까 여사장이 이제 고개를 푹 떨궜다는. 정말 이 몇 년에 걸친 대작전이네. 진짜 이거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제가 항상 용역에서 꼭 물어보거든요. 죗값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검사가 투자자한테 15년 그리고 여사장한테 12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당연히 항소를 했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뭐 형량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기억나는 게 판사님이 저를 마지막에 이제 딱 보면서 딱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왜 저 사람들이 살인을 사주한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범인이 아니면 저렇게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 난리 나지. 예, 너무나도 이제 평온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저 안경을 쫙 내리고 저를 한번 이렇게 싹 보더니 아, 심리 끝내겠다고 딱 하고 근 1년 지나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22년 이제 19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판사의 선고량이 더 높은 사건이 몇 건 없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판사가 생각해도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집요하게 추적해서 해결한 이중 경험이 대단한 거고 그 이중 경험을 선발해서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로 보낸 저도 대단한 거고. 아 맞습니다. 예. 죄송한데 복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선발하던데 가시죠. 이렇게 두 사람 주어서 한 팀으로 보내면 캄보디아 범죄 조직 일망타진하고 오죠.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봐요. 부려먹으실 것 같은데.